The top of neat, neat top. 안녕하세요. 니트탑 베이직 라이팅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니트탑 티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1형식과 2형식을 가지고 글쓰기를 한번 해봤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1형식, 2형식 글 늘리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추가 정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추, 시추, 이추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추가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구성하는 구와 절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는 특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죠?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첫 번째 주제, 구와 절이란 도대체 뭘까요? 자, 구와 절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들어본 친구들은 그렇죠.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새롭게 개념을 알고 가면 되는 거겠죠? 자, 구와 절이란 도대체 뭘까요? 한국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말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7시에 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나는 7시에 그녀를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7시에 라고 얘기만 하면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슈퍼파워, 주어라는 아이도 없고 뭐 다자로 끝나는 그 동사, V라는 애도 없어요. 근데 밑에는 보면 나는이라는 아이가 있고 뭐뭐다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구와 절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었던 슈퍼파워, 주어와 이 동사의 유무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공통점이라는 게 있고 차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공통점을 한번 보면 자, 구와 절의 공통점 둘 다 일단은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돼요. 자, 7시에를 영어로 바꾸면 at 7 o'clock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t이라는 단어와 7 o'clock 이라는 단어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세 단어가 되죠. 그럼 두 단어 이상에 해당되는 게 맞죠? 자, 얘 같은 경우도 나는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meet her at 7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나는이라는 단어, 뭐 meet이라는 단어 어쨌든 간에 숫자를 세봤을 때 일단은 두 단어 이상이 돼요. 그래서 위에 문장이 돼 보이지 않는 아이나 밑에 문장이 돼 보이는 이 아이나 공통적으로 두 단어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한 단어라는 건 그냥 단어일 뿐이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단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되어야 된다. 그게 구와 절의 뭐? 그렇죠.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도 있어야 돼요. 그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한국말로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뭘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이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구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주어는 해석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은는 이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사는 뭐뭐다라고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구 같은 경우에는 은는이가 나는 뭐 만나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은는이가 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만나다 라고 했었던 그 아이 같은 아이가 이 부분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절은 주어와 동사 은는이가 라고 끝나는 슈퍼파워 주어와 그 다음 뭐뭐다라고 끝나는 동사가 꼭 있어야지만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1번 7시에 자, 2번 나는 7시에 그녀를 만나다 라는 애를 봤을 때 자, 7시에는 구가 될까요? 절이 될까요? 그렇죠. 자, 구가 되는 아이는 1번. 자, 7시에 라는 아이죠. 자, at 7 o'clock, 7 o'clock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은는이가라고 해석되는 애도 없고 다자라고 해석되는 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것,
자, 나는 7시에 그녀를 만난다. I meet her at 7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은는이가라고 해석되는 I가 있고 그리고 다자로 끝나는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 meet이라는 동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절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다 들어있어야지만 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 긋는 부분이 구에 해당이 될지 절에 해당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bout the smart boy. 다음 밑에 문장에서는 that she is sick 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둘 다 지금 단어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는 자, about the smart boy 라고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that she is sick 이라고 얘기해서 여기도 단어 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구가 되거나 절이 될 수 있는 2단어 이상이라는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와 절이 나눠진다? 그렇죠. 슈퍼파워와 그 다음 다자로 끝나는 동사가 동시에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구와 절을 나누는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About the smart boy. 그 똑똑한 소년에 관해서, 그 소년에 대해서 라고 얘기가 돼요. 네, 얘는 그녀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아프다는 이렇게 얘기돼요. 자, 그러면 그 똑똑한 그쵸? 그 똑똑한 소년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은는이가라고 해석되는 부분도 없거니와 다자로 끝내줄 수 있는 동사가 없죠. 자,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얘는 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녀가 아프다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은는이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슈퍼파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이 다자가 붙으면서 V라는 애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is, V가 들어있죠. S, she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얘는 뭐다? 그렇죠. 절.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자, 구와 절은 어쨌든 간에 단어 수가 많아야 돼요. 한 단어 갖고는 구다 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차이점에서는 자, 슈퍼파워 주어, 은는이가라고 해석이 되는 슈퍼파워와 그리고 다자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 그 둘이 한꺼번에 같이 묶여서 그렇게 커플로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래서 그 주어 동사 커플이 있으면 절, 없으면 구.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문장과 같은 구성이 되는 아이들이 절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 정리한 구와 절 이제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추가 정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전치사구예요. 자, 전치사구. 자, 전치사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브핸드 할게요. 자, 전치사는 앞전자의 옳치자다. 그래서 명사 앞에 오는 말. 누구 앞에? 그렇죠. 명사 앞에 오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즉, 이 말을 바꾸게 되면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누구? 명사가 온다. 라고 얘기가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가 정보할 때 뭐 장추, 시추, 이추, 장방시, 이조양, 장방시, 이조양 쓸 때 가장 많이 썼었던 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가장 많이 썼었던 게 전치사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I go 라고 얘기하면 주어와 슈퍼파워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지만 to school을 붙이면 학교에 라고 얘기해서 무슨 추가 정보였죠? 그렇죠. 장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my bus라고 얘기하면 무슨 추? 그렇죠. 방법이죠. 그래서 방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근데 잘 보면 이 to와 이 by는 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이 전치사들 안에 지금 to라는 아이가 있고 by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얘네가 전치사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애들도 명사니까 이건 확실하게 전치사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논개처럼 적장을 안았었던 그 논개처럼 꽉 잡고 명사를 놔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와 명사 항상 붙어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전치사랑 명사를 합하면 단어는 지금 두 단어 이상이 되겠죠? 자,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그죠? 구나 절이 된다라고 앞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안에 주어 동사 슈퍼파워가 있으면 뭐가 되고, 슈퍼파워와 동사의 구조가 있으면 그거는 절이 되고, 슈퍼파워와 동사가 없으면 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to school에 주어와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구가 되는데 이거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앞에 지금 이 시작한 애 있죠? 지금 이 시작한 to하고 시작한 이 by 얘가 뭐가 된다 그랬죠? 분사가? 그죠? 전치사예요. 자, 앞에 시작한 애가 전치사인데 두 단어 이상이 됐다. 그럼 우리 쉽게 그냥 전치사 구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치사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예시들 나온 거 보면 자, in the room, on the table, from my house, at 7 a.m. by car. 자, 공통적으로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in, on, 그 다음 from, at, by. 이래 애들을 다 보면 다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죠. 자, 전치사는 논개처럼 뒤에 명사를 꼭 가지고 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the room, the table, my car, my house, 미안해요. my car 라고 얘기하는 명사들이 다 따라오죠. 자, 이 애들이 세트가 돼서 이렇게 꼭 묶여 있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in이나 on이나 from, at, by 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니까 자, 구가 되면서 앞에 시작한 아이들이 전치사라서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구는 전치사라는 아이로 시작을 해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치사와 명사를 합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합한 이 부분을 전치사 구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앞에서 전치사구를 봤는데요. 자, 그러면 부사구나 부사절이라는 아이들. 자, 부사라는 말이 붙은 아이들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또 생각이 들 텐데, 분명히 우리가 부사하면 생각나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앞에 있는 그럼 전치사구에서도 그거 분명히 장소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자, 부사라는 아이가 누군지 일단은 보고 갈게요. 부사라는 아이를 하면 생각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사인 아이들도 있지만 물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가 이 장방시 이조양,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 양보라는 이 6가지 아이는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별표 26,000승짜리였었죠. 자, 이것들 꼭 기억해라. 이런 아이들이 부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부사인데 자, 부사구라는 아이는 우리가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그치만 우리 여태까지 썼었던 아이들이에요. 썼었던 아이들. 자, 앞에서 전치사구라는 아이를 배웠죠. 아까도 들었었던 예,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아까 to school 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to가 전치사고 그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합해서 세트로 보게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 부분이 구가 됩니다. 근데 전치사로 시작을 하니까 무슨 구? 그렇죠. 전치사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앞에 시작하는 단어 이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 시작하는 단어의 품사에 따라서 전치사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또한 이 아이는 기능에 따라서 즉 어떤 의미로 쓰였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자, 이거 우리가 추가 정보할 때 장추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디 가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장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수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였었어요? 그렇죠. 부사죠. 그래서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자, 두 단어 이상이니까 부사 구라는 아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전치사구이면서 부사구라는 아이가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구는 두 단어 이상의 아이들이되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가 없어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사 절이라는 아이는 뭘까? 그죠? 부사하면 생각나야 되는데 누구?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이라는 아이였어요. 자,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런 아이들. 자, when, before, after, because, if, unless,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보면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니까 시간에 관련이 될 거고 before도 마찬가지 전에죠. because는 뭐가 될 거야? 그렇죠. 이유가 될 거고요. if는 뭐뭐 한다면 if you come, 네가 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although도 비록 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들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마지막에 있는 양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일단은 부사절에서는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입니다. 이유입니다. 뭐 아니면 조건입니다. 양보입니다를 얘기를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주어와 동사가 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when I was young 을 얘기를 해보면 자, when, 자, 시간이라는 거 먼저 얘기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을 딱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게 군지 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I was young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 슈퍼파워, 나는 어렸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이 비동사가 또 나와서 verb가 되고 얘는 뭐 보어라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절하고 구만 나눌 거니까요. 자, 주어와 동사의 구조가 있다. 자, 그럼 이건 뭐다? 무조건 절이다. 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자, 절이다. 근데 앞에 보니까 when이라는 애가 있어요. 시간이네. 그럼 시간 하면 생각나는 애 부사. 그래서 얘를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가 들어왔을 때는 조건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뒤에 if I were you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I were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조건을 나타내는 애.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네요. 그러면 조건하면 생각나는 품사 부사 그리고 주어 동사 다 있으니까 절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구하고 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게 구고 어떤 게 절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해볼게요. 자, number one, Sarah was waiting for her friend in front of the library. 제가 밑줄 쳐놓은 데가 지금 보면 어디예요? 자, in front of the library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5개니까 구냐 절이냐 이렇게 구성을 한 아이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구와 절의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 있으면 절, 없으면 구.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일단은 전치사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in front of는 뭐뭐 앞에라는 아이죠. 이거는 수거예요, 수거. 그죠? 여기에 명사가 또 나와 있어요. 주어 누구누구는 뭐뭐다라는 아이가 이 밑줄 친 부분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n front of the library라고 얘기를 하면 library 도서관 앞에서라고 얘기가 되죠. 도서관 앞에서 그러면 장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장소하면 생각나는 품사가 뭐였어요? 그렇죠, 부사. 그러면 얘 이름은 자, 부사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My mom was cooking when I arrived at home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이 아까와 같이 5개의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인지 절인지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구인지 절인지 보려면 주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I arrived 나는 집에 도착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네요. 그러면 I 슈퍼파워 그 다음 arrived 동사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자 앞에 지금 when이라는 애가 있어서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때는 그렇죠. 시간이죠. 자 시간 하면 생각나는 품사 뭐? 그렇죠. 부사. 그러니까 얘 이름을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한번 따져볼까요? Did you take your brother to that theme park?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 남동생 그 theme park는 우리가 말하는 놀이동산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놀이동산에 데리고 갔니? 라고 얘기가 됐어요. 자, 단어 순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예요. 일단은 구인지 절인지 봐야 되겠어요. 자, 구와 절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이 뭐다?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그 안에 있냐 없냐였어요. 자, 보니까 이 부분 지금 to로 시작을 했고요. 자, 뒤에 theme park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놀이동산에 라고만 끝나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뭐뭐 했다라는 그 부분이 없죠. 그럼 요 부분을 밑줄 친 부분만 봤을 때는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샘파크의 놀이동산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이 돼서 부사 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에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전치사구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4번은요. I woke up about 9:30 p.m. tod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bout 9:30 p.m.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 보면 지금 about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9:30 p.m. 자, 이 밑줄 친 부분 안에 일단 주어와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단어 수는 많으니까 따지지 않을게요. 자,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자, 누구누구는 아니면 누구누구가 뭐뭐다 라는 뜻이 이 안에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구가 될 거예요. 자, 구가 되는데 about 9:30 p.m. 한 9시 30분쯤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시간에 관련되겠죠? 시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 그래서 부사 구라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자, 5번 Can you call me back if you get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f you get there 이라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if라는 애가 일단은 붙었어요. if 하면 생각나는 게 조건이기도 해요. 자, 조건이고 거기에 지금 단어 수는 4단어 그러면 절일까 구일까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you get there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거기 도착했어 라는 말이 되죠. 네가 도착한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도착하다. 그래서 가가 누구누구가 뭐뭐다 라고 하는 슈퍼파워와 동사가 존재하기에 얘는 절이 돼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절이니까 부사 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하고 절을 구분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추가 정보를 붙이는 그 글을 쓰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구나 부사절 이런 것들로 그 글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좀 더 그 절을 붙여서든 구를 붙여서든 좀 더 긴 글을 구성하기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강이 되었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그 1, 2형식에 이어서 3형식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에 혀가 좀 꼬였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강의가 되었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다들 잘 공부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